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밖에 비가 막 오고 있네요. 법연사가 이렇게 조명이 약간 좀 법당 조명이 어두워가지고 이렇게 밖에서 비가 오고 날이 흐리면 분위기가 좋아요. 카페 분위기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큰 법회 하기에는 조금 어두운데 이렇게 쏙닥하게 작은 법회 하기에는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은 제가 예전에 우리 이제 강사 스님께 들었던 이야기를 전해드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수행할 때 갖춰야 될 세 가지 조건, 수행을 잘하려면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성광사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 한 도반이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잘하는 도반이 있었어요. 그 힘든 1학년 시절에 온갖 사중에 굳은 일을 다 하죠. 그런 시기에도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다못해 화장실 가는 시간을 이렇게 정해놓고 길을 들여요. 몸을 길들여. 그래가지고 그 시간만 딱 해우소를 가고 해우소도 이렇게 절제해서 가는 그렇게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거가 끝나고서 그리고 도반들하고 얘기도 안 해. 안거 때는. 그래서 이제 이제 안거가 끝나고 이제 방학을 해서 이제 이런저런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그 도반이 하는 말이 이제 자기가 출가 전에 고시 공부를 했었대요. 사법고시 공부를 하다가 이제 미끄러지고 또 이제 도전을 하는데 그때 이제 취업이 돼가지고 현대증권에 취업이 돼가지고 이제 고시는 그만두고 이렇게 회사 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 경험이 있어서 고시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공부하는 법에 대해서는 좀 터득을 했대요. 그리고 고시 공부하는 분들은 뭐 오로지 모든 것을 고시 패스에만 집중을 해가지고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부도 잘하고 머리도 좋겠지만 공부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안목이 트인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공부를 잘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된대요. 그래야 공부를 잘하기가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냐? 우리가 이제 물어봤겠죠. 첫째는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대요. 공부를 자식이 잘할 수 있도록 모든 뒷바라지를 다 해주고 그리고 자식이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밀어주고 응원해주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음식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제 잘 챙겨주시는 거죠. 그런 지원이 있어야 훨씬 공부에만 매진을 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있는데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건강이 타고나야 된대요. 건강한 게. 뭐 3개월, 4개월, 6개월 정도는 누구나 다 도전을 하면 열심히 한답니다. 근데 6개월이 지나면 지구력에서 판가름이 난대요. 지구력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체력이 받쳐주질 않으면 집중력이 떨어져요. 집중력이 떨어지고 시간을 계속 그렇게 몰입을 해가지고 공부만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타고난 체력이 밑에서 받쳐줘야 1년이고 2년이고 이렇게 공부를 계속 그것만 일로 매진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역시 해본 사람이랑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세 번째가 뭐냐면 돈이래요. 그 도반 말이에요. 도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굉장히 제 일리 있다고 들었어요. 돈이 있어야 되는데요. 왜 돈이 있어야 되냐면 사찰에서 출가를 해서 수행하는 것은 다를 수 있으나 물론 그것도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이 세속적인 사회에서 공부를 하려면 돈이 여유가 있으면 집안에 자기가 돈이 있거나 부모님이 좀 돈이 여유가 있는 집안에서는 돈으로 결정적일 때 지원을 확 해주면 힘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좀 공부 실력이 조금 떨어져도
유학 보내면 훨씬 도움이 된답니다. 한국에서 계속 그냥 자기 머리만 믿고 애쓰면서 공부를 하는 것보다 이제 경우에 따라서 그 나라에 또는 유명한 교수, 대학 이렇게 찾아가지고 유학 생활을 하면 훨씬 쉽게 공부도 하고 또 유학 갔다가 돌아오면 인정도 받고 이러려면 이제 돈이 많이 지원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돈이 여유가 있으면 뭐 여러 가지 생활도 그렇지만 훌륭한 선생님, 유명한 선생님도 모시고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 항시 필요한 건 아니지만 결정적일 때 돈이 있으면 한두 번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그 세 가지 조건이 이렇게 밑받침이 되면 공부하기가 훨씬 유리하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우리들은 이제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냐고 그러면서 맞는 것 같다고 이렇게 이제 다들 인정을 했거든요. 그 도반이 제일 공부를 열심히 잘했던 것 같아요. 잘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그 후에 그런 일이 있은 후에 한참 뒤에 강사 스님께서 한번 이렇게 강의 중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냐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갖추어야 될 세 가지 조건이 있대요. 수행을 순일하게 잘하려면 물론 뭐 수행을 잘하는 데 있어서 굳이 조건을 찾아가지고 하는 것도 이제 뭐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수행을 특히 초심자들은 잘하려면 세 가지 정도가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 그러면 좀 쉽게 초심자 때 공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게 이제 뭐냐면 수행을 잘하려면 첫째가 세 가지 인연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도량 인연이 갖춰져야 된대요. 도량. 좋은 도량을 만나야 된대요. 이 좋은 도량이라고 하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본인의 성향하고 이렇게 좀 잘 맞는 도량. 제가 우리 이제 스님들이 제 방에서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보면 도량이 다 똑같은 도량인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막상 살아보면 도량이 성향이 너무 달라요. 성향이. 그래서 다른 예를 들어서 우리 삼보사찰 하면 송광사 있고 승보사찰 송광사, 그다음에 법보종찰 해인사, 그다음에 불보종찰 통도사. 이 삼보사찰만 보더라도 완전히 성향이 틀립니다. 가풍이 틀려요. 그래서 그 분위기가 틀려요. 분위기가. 송광사는 여러분들도 더 이제 송광사 법연사가 송광사 말사니까 분원이니까 많이 아시겠지만 송광사는 일단 느려요. 답답해. 그리고 맺고 끊는 게 없어.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맨날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래요. 그런데 뭘 중요시하냐면 이 기본을 중요시해요. 기본. 스님으로서의 기본 몸가짐, 마음가짐, 됨됨이 이거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 처리하거나 행사를 진행하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서툴러요. 매년 올해 하는 실수를 내년에는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매년 똑같은 일을 반복하니까 실수도 매년 똑같이 합니다. 사람이 바뀌어도 매년 똑같이 실수를 합니다. 소임 전수도 잘 안 돼요. 그냥 맺고 끊고 딱 부러지고 화끈한 게 없어. 그냥 하기는 하는데 뜨뜻미지근하게 열심히 해요. 그래서 그렇게 느리게 또 여성적, 부드러워. 그리고 스님들이 차분해.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차분한데 실제로 차분합니다. 스님들이 대부분 차분한데 제가 살아보니까 기운이 없어. 차분해질 수밖에 없어. 이상하게 기운이 없어. 송광사는. 이렇게 날씨가 굳잖아요. 흐리면 막 방바닥을 파고 들어가는 것 같아.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밥을 먹어도 그 힘이 에너지가 100% 차질 않아요. 한 70% 정도 찼다가 딱 깔아앉고 소화되면 딱 깔아앉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 공부하는 처음 출가한 스님들이 젊으니까 그 젊은 혈기로 조금 버티는 거지 그 힘이 없어요.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서 어른 스님들 거기에서 뭐 30년 이렇게 40년 사시거나 또는 나이가 연로하신 어른 스님들 보면 항시 저희가 대단하다. 어떤 수행력의 힘이 아니면 이 도량에서 저렇게 항시 한결같이 저렇게 정진하면서 살기가 어떻게 저렇게 가능할까 이런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하튼 송광사는 이렇게 좀 힘이 없고 좀 조용하고 느리고 여성적이고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격이 좀 급한 분들, 좀 이렇게 와일드하거나 또는 맺고 끊는 거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송광사 와가지고 적응 못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적응을 잘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 고비를 못 넘으면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도량으로도 가고 그렇습니다. 해인사는 가야산 합천 해인사는 반대예요, 반대. 해인사는 대체적으로 저도 이제 해인사에서 뭐 오래 살아보진 않았습니다만 며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룻밤씩 자보면 거기는 힘이 뻗쳐. 그리고 활발해요. 완전 남성적이에요. 남성적. 그리고 그 어떤 행사나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맺고 끊는 게 분명해요. 그리고 절차가 확실해. 그래서 그런 그 체계적이거나 조직적인 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남성적인 이제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 물론 뭐 사람마다 틀리지만 너무 남성적인 그 기운이 넘치다 보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해. 못 참아.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아. 응? 무슨 사고라도 일어나. 무슨 사건이라도 벌려. 그래가지고 이게 맞느니 저게 맞느니 또 치열하게 막 이렇게 공방을 합니다. 그래서 막 보면 뭐 근래도 그렇지만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막 해인사는 다이나믹해요. 화끈하게 막 분쟁이 붙었다가 또 그게 끝나면 딱 사라집니다. 확실히 정리가 돼요. 그래서 그런 아주 맺고 끊고 이런 게 확실하고 다이나믹하고 또 이제 막 힘이 생기고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송광사하고 해인사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성향이 많이 틀립니다. 한번 제가 그 학인 때 해인사 예부를 저녁 예부를 참석을 해서 이제 우리 학연 스님들 다 같이 이제 해인사 예부를 하는데 저는 무슨 전쟁 난 줄 알았어요. 얼마나 예불도 다이나믹하고 빠르고 막 목탁을 옆구리에 끼고서 막 저 패는데 목탁이 다 막 깨질 정도로 막 그렇게 막 또 목탁도 엄청 큰 거를 가지고 그래서 야 어떻게 저걸 매일 저렇게 하나 해가지고 나중에 물어봤거든요. 실제로 그 대웅전 기도하는 스님들이 더러 인대가 늘어난대요. 목탁을 너무 무거운 걸 끼고서 막 후드러 패니까 목탁을 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건. 근데 막 예불을 모시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거나 예불을 모시면 우리가 좀 보통 차분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안 그래. 흥분돼. 흥분돼요, 막. 당장 이거 끝나고 어디 나가야 될 것 같아. 전쟁 나가야 될 것 같아. 그렇게 막 심장이 막 뛰어요, 막. 흥분돼. 그래서 근데 또 반대로 송광사는 너무나 느려. 지심 귀명래 하고서 삼계 스님 처음 송광사 예불 참석하는 스님들은 이 대목에서 어이가 없었고 웃어. 저 삼계도사는 도사는 언제 나오냐 이거예요. 어이가 없어 웃어. 근데 저희들도 매번 예불이 너무 느리다고 송광사에서 너무 느리다고 노상
막 타이트하게 다이나믹하게 예불을 하라고 막 이렇게 이제 교육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 교육을 받으면 한 호흡에 3개 도사를 하는데 그러다가 한 일주일 지나면 다시 3개로 늘어져. 그러니까 도사가 나오지를 않으니까 처음 송광사 예불하시는 예불 참석하는 스님들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대목에서 다서 피식피식 웃어요. 어처구니 없다고. 그렇게 완전히 성향이 틀려요. 통도사는 또 달라. 통도사는 빠르기는 제가 보기에는 송광사처럼 느리지도 않고 해인사처럼 빠르지도 않고 한 중간 정도 돼요. 속도는 한 중간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그 일주문에 통도사 가면 통도사 일주문에 그 주련이 붙어 있어요. 보통 일주문에 주련을 붙이지 않는데 거기 통도사에는 일주문에다가 주련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국지대찰 불지종가 그래서 부처님의 종갓집이다. 부처님의 종갓집이다라는 그 주련을 일주문에다가 붙여놨어. 종갓집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엄청나요. 거기 이제 그 보궁이 있잖아요. 정멸보궁. 정멸보궁이 있으니까 자기네들은 부처님을 모시고 산다 이 마인드가 있어요. 그래서 당신들은 실제로 부처님을 모시고 산다라는 이 마인드가 너무 막 자부심이 대단해가지고 자기네가 종가래, 종갓집이래. 그럼 뭐 우리는 뭐 해인사나 뭐 송광사는 그러면 뭐 어디 서자 출신이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놀려요. 해인사는 팔만대장경 있잖아요. 세계 문화유산 팔만대장경. 그 해인사만 있잖아요. 그 송광사는 신유국사가 배출됐다고 국사전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에 국사가 16분이나 배출됐다고 하면서 자부심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다 자부심이 있는데 통도사는 필요 없어. 자기네가 최고야. 그래서 종갓집이 이러면 안 된다. 종갓집이 이래야 된다. 라고 종갓집의 타이틀을 걸고 뭔가 이야기를 하면 군말이 없습니다. 종갓집의 그 명예에 반기를 든다든가 먹칠을 하면 그거는 통도사에서 살아남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종갓집의 그 분위기가 종갓집의 자부심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리고 통도사는 해인사나 송광사나 다른 여타 큰 절에 비해서 부잣집이에요. 부잣집. 진짜 종갓집이에요. 종갓집. 원래 종갓집이 문중 땅도 많고 그렇잖아요. 부잣집이야. 영축산 그 밑에가 다 통도사 땅이야. 논도 많고 밭도 많고 또 그 경남이잖아. 경남. 근데 같은 경남이라도 그 범어사는 부산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범어사보다 통도사가 역대적으로 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 뭐 60년대, 70년대 이렇게 절에서도 먹고 살기 힘들 때, 절에서도 그 풍요롭지 못할 때, 먹고 사는 게 중요할 때, 그때 그 시절에도 들어보면 어른 스님들이 통도사 큰 절에서는 뭐 밥 먹는 거는 걱정을 한 적이 없대요. 일단 논이 많고 절이 소유하고 있는 논이나 밭이 많으니까 먹고 사는 거는 걱정해 본 적이 없대. 지금도 신도수가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그 초파일이나 어떤 행사 때 보면 장난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거기는 그 문필봉이라고 영축산에 봉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문필봉 이 붓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가지고 그 역대적으로 강백 스님, 강사 스님들이 많이 나온대요. 글 공부를 중요시해요. 글 공부를. 그래갖고 지금도 강사 스님들이 통도사 출신 강사 스님들이 많아요. 우리 얼마 전에 입적하신 워른 스님, 봉선사, 워른 스님 밑에서 공부하는 스님들이 통도사 스님들이 많아. 그러니까 어쨌든 훌륭한 강백 스님한테 유학을 가서라도 그 배우고 와가지고 뛰어난 강사 스님들이 많습니다. 통도사에. 네. 그래서 이제 통도사 분위기를 보면 통도사 스님들은 공부 잘하는 부잣집 아들내미 같은 그 분위기가 있어요. 공부 잘하는 부잣집 아들내미.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통도사는. 송광사는 좀 약간
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절이니까 약간 좀 걸베이 같은 꾀죄죄한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꾀죄죄. 그래서 그 저희 도반 중에 통도사 스님이 유런에 강원을 마치고 유런에 송광사 유런에 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도반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도반이 송광사에 적응할 때 너무 힘들어하더라고. 일단 송광사는 그 스님은 이제 통도사에서 자기 나름의 재미가 잔재미가 뭐가 있냐면 그 승복에 풀옷을 빳빳하게 입고서 도량을 한번 이렇게 탁 부채를 들고서 여름에 싹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서점이나 찻집에 가가지고 차를 한 잔 먹고 뽐을 부리면서 돌아오는 게 자기만의 힐링이야, 힐링. 스트레스 푸는 거죠. 그래서 송광사에 와서도 이제 송광사 너무 습하고 막 처지잖아. 기운 처지니까 그래야겠다라고 풀옷을 빳빳하게 입고 그 부채를 들고서 도량을 한 바퀴 돌고 다송을 해서 차 한 잔 먹고 오더니 막 불평불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누가 봐주지를 않는데 자기는 막 이빠이 풀을 먹이고 막 그래 얼마나 공을 들여요. 맨날 며칠 막 빨고 막 풀 먹이고 다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멋을 이빠이 내고서 이제 도량을 한 바퀴 돌면 신도들이고 직원들이 아우 스님 너무 멋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옷을 잘해 입으시고 깨끗하시고 이렇게 그러세요 하고 덕담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를 않아.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한두 번 하더니 이제 포기하더라고. 포기하고 풀옷을 안 해. 그리고 송광사는 이렇게 습해가지고 풀을 빳빳하게 매겨가지고 이렇게 입고 있으면 그 습기에 축 처져요, 옷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약간 꾀죄죄해져요, 스님들이. 그래서 일부러 꾀죄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날은 습하지 기운은 없지. 그러니까 자꾸 꾀죄죄해지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래서 이제 이 삼보사찰만 보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서 그래서 이제 그 강사 스님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어떤 도량을 선택할 때 자기가 하고자 하는 공부 수행법이 뭔지를 가려가면서 도량을 선택할 필요는 있다. 도량이 좋은 도량, 나쁜 도량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들 2000년이 1000년이 넘는 고찰들이고 다 천하의 명당터니까 그곳에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많은 스님들이 정진을 하고 도인이 나시고 그 수행을 하셨겠죠. 근데 그런 그 우열의 차이는 없지만 내가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기도를 수행의 방편으로 삼은 사람이라면 기도 도량을 한번 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경학을 그 경전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 하면 경전 공부가 잘 되는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도량. 또 참선을 하고 싶다 그러면 참선을 주로 하는 도량. 분위기가 그런 수행을 중심으로 하는 도량에 가서 살아보면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힘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의 이제 그 인연은 한번 뭐 주어지는 것도 주어지겠지만 자기가 찾아가서 한번 체험을 해볼 필요도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첫째 도량 인연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연찮게 왔는데 자기 그 도량에 굉장히 적응을 잘하고 그런 경우에는 훨씬 수행하는 데 도움을 받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송광사에 11년을 살았거든요. 만 11년을. 사람들은 제가 송광사 문중인 줄 알아요. 전 송광사 스님이 아니거든요. 범어사입니다. 범어사. 근데 저는 범어사에 살아본 적이 없어요. 범어사를 좋아하지도 않아. 그리고 제가 어떻게 여기저기 살다가 결국은 또 법련사에 송광사 말사에 또 와서 살고 그러니까 저는 이 법련사의 그 분위기 중에 송광사 문중의 분위기가 있어요.
그게 느껴져. 큰절에서 이제 오랫동안 살아보니까 법륜사에서 살아봐도 여기 이러이러한 건 송광사 특징이지 이런 이제 느낌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쉬운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수행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스승복이에요. 스승복. 선지식을 잘 만나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실제로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셨을 때 부처님을 이렇게 법상에 제가 아니라 능히 총무스님이 아니라 직접 이 뒤에 분이 여기에 앉으셔가지고 우리한테 법문을 하시면 저하고는 아마 완전 다르겠죠. 근데 저는 뭐 깨우친 것도 아니고 저 자신도 공부하는데 급급하고 무엇이 잘 사는 건지도 제대로 잘 모르는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조금 더 배웠다는 거, 그리고 조금 더 경험이 많다는 거, 그리고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해주는 이제 성직자라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제가 여러분보다 완전히 뭐 차원이 틀리는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죠. 그래서 이 스승복이 있어요. 스승복. 근데 이 스승복도 마찬가지예요. 보편적으로 스승이 누구나 다 인정하는 큰 스님, 그런 분도 중요해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자기하고 맞는 스승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른 스님들은 별로 저 스승님에 대해서 그닥 뭐 감흥이 없는데 나는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고 저분의 공부가 마음에 들고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럼 공부하기가 훨씬 쉬워요. 제가 송광사 갔을 때 첫 해에 치임받을 때 여러분한테 전에도 이야기한 적 있지만 그 강사 스님이 너무 멋있었어요. 제가 멋을 좋아해.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멋내는 걸 좋아해. 은근히 멋내는. 근데 그걸 숨기느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 힘든 사람이에요. 근데 그 스님이 그렇게 학처럼 고고해. 학처럼 아주 깨끗하고 고고하고 깐깐하시고. 그 스님은 통도사 스님이신데 그러니까 학식도 깊고 경학도 아주 깊게 보시고 하셔가지고 그 스님한테 반해가지고 공부하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차 마시러 스님께 이렇게 찾아뵙고 좋은 말씀 듣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스승님이 한 분 계시니까 힘든 대중 생활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시간을 제가 송광사에서 꾸준히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그 바탕도 그 스님 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제가 그 인연을 못 잊어서 우리 저번에도 안거 시작하기 전에 주지 스님도 굉장히 존경하시는 스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송광사에서 같이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지 스님하고 저하고 이제 찾아뵙고서 이제 하룻밤 또 자면서 이런저런 이제 법문도 듣고 가르침도 듣고 이렇게 덕담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1박 2일 다녀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제 우리 주지 스님하고 같이 이제 그 스승님을 찾아뵙고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듣는데 그 스님이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완벽한 그런 스님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 도반들 중에는 그 스님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그 스님의 공부법에 대해서 맞지 않다고 자기하고 맞지 않다고 이렇게 불평하는 분도 많고 근데 저는 그분의 단점도 물론 있겠지만 단점보다는 장점이 그렇게 저한테 보이는 거예요. 장점이 좋아 보여. 그러니까 이제 쫓아가고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스승 인연이 훌륭한 스승 인연이 있어야 되는데 이 훌륭한 스승 인연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 어떤 스님에 대해서 스승에 대해서 그분의 장점을 보고 단점에 집중할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장점에 보고 집중을 하고 그 장점을 얻으려고 쫓아가는 것이
내 공부하는데, 내 수행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불평불만을 하면서 따지기 시작하면 부처님도 아마 살아남지 못합니다. 부처님이 그 당시에 인도 그 시대에서 신통도 부리시고 막 엄청난 업적을 이루셨지만 아마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정보화 시대에 아마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신다면 부처님 노릇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다 우리는 뭐예요? 다 그냥 뒷조사 다 해버려. 뒷조사 다 해,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이거다고 막 맞다고 막 우기고 막 이래버리면 부처님도 그거를 능가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특히 스승님은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장점을 얻으려고 하는 게 그분의 학식이든 그분의 수행력이든 그분의 어떤 인품이든 그거를 우리가 쫓아가서 얻는 게 중요한 거지 그분이 잘난 분이든 못난 분이든 그것은 두 번째다. 이제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 세 번째 수행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도반이냐. 우리 다 학교 학창 시절을 살아봐서 알지만 이 공부 면학 분위기를 갖는 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 50명 중에서 한두 명만 웃고 떠들고 장난치고 하면 48명이 다 분위기를 해쳐요. 그러니까 48명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한두 명만 막 분위기를 엉클어뜨리면 전체 분위기가 망가져요. 그래서 이 좋은 도반들을 만나고 좋은 수행 분위기, 면학 분위기를 만든다는 거는 그 50명이 모두가 다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각가지 다른 성격, 다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 도반들, 친구들을 위해서 배려를 해야 되는 거죠. 모두가 다. 그래서 이게 좋은 그런 도반 인연을 만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공부를 막상 하다 보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이 도반들이거든요. 도반들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건 또 뭐 참선을 하건 뭐 경학을 배우건 이제 좀 하기 싫고 모든 수행은 힘드니까 수행인 거야. 힘드니까. 쉬우면 노는 거지. 그게 어떻게 수행이 되겠어요? 수행은 힘드니까 참고 하는 거죠. 항시 수행하거나 공부하는 거는 힘들단 말이에요. 힘든데 그때 서로 격려해주고 또 옆에 사람 불편한 거 없나 이렇게 배려해주고 이런 게 내가 그런 도반들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그런 좋은 도반들을 만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좋은 도반이 돼야 돼요. 내가 좋은 도반이 되는데 나는 좋은 도반이 되는데 계속 나는 나쁜 도반만 만난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어쩌다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어도 내가 꾸준하게 옆에 도반들을 위해서 분위기를 위해서 옆에 힘들고 애쓰는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고 뭔가 물 한 잔, 주스 한 잔이라도 주면서 덕담을 해주는 이런 분위기가 되면 수행하고 공부하는데 훨씬 도움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첫째, 나하고 내 수행 주제하고 맞는 도량을 잘 선택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스승님을 잘 만날 필요가 있다. 거기서 하나 더 나가서 어떤 스승님에 대해서 나하고 인연된 스님에 대해서 그분의 장점과 뛰어난 점을 그곳에 집중을 해서 그거를 얻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게 좋은 스승님을 그저 그런 스승님도 좋은 스승으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셋째가 좋은 도반들을 만나야 되는데 좋은 도반을 만나려면 내가 먼저 좋은 도반이 돼야 된다.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수행을 하고 어떤 성과를 이루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 그 중에서 한 가지라도 어그러지면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법련사 우리 신도님들도 우리 법련사가 어떤 도량인지 또 여러분들한테 각각 의미가 다를 것 같은데 이 어떤 법련사의 그 분위기도 있을 것이고 또 뭐 법련사의 스님들이 이제 이렇게 법문도 해주시고 강의도 해주시고 우리 광우 스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어제도 법문 해주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여하튼 모든 사람한테는 다 맞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성향이 틀려서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그분의 장점을 내가 보고 배우려고 하고 그거를 따라갈 때 그분한테는 그거를 얻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안 가지고 있는 건 또 다른 스승한테 얻으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이제 함께 이렇게 법문 들으러 오시고 기도하러 오셨을 때 옆에 도반 신도님들, 옆에 도반 불자님들에게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로 배려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 수행이 힘든 게 아니라 힘든 만큼 보람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오늘 법문 이상 마치겠습니다.